도윤아, 조금만 참어. 알았지? 한 여자가 추운 겨울 아이를 업고 길가를 서성입니다. 한방눈이 오는 겨울 이 여자는 갈 곳이 없습니다. 엄마, 추워. 볼이 빨개진 아이가 엄마에게 말합니다. 그때였습니다. 무슨 일 있으시오? 목욕탕 문을 닫으려던 주인이 아이의 소리를 듣고 말을 걸어옵니다. 아이가 아픈데 갈 곳이 없어요. 여자의 말에 할아버지가 놀라 쳐다봅니다. 들어오시오. 애는 살리고 봐야지.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따뜻하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작은 도시의 골목 안쪽 40년 넘게 그 자리를 지켜온 청의 목욕탕이 있었습니다. 한때는 동네 사람들이 아침 저녁으로 드나들며 북적이던 곳이었습니다. 탈의실 사물함 번호가 다 닳도록 손님이 많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주말 아침이면 번호표를 들고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로 입구까지 가득 찼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목욕탕 안에서 동네 소식이 다 오갔습니다. 누구네 아들이 장가를 간다더라. 누구네 집이 이사를 간다더라. 탕 안에서 나누는 이야기가 골목 전체로 퍼져나가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시절 이야기가 까마득하게만 느껴졌습니다. 밤 11시 청의 목욕탕 안은 고요했습니다. 수도꼭지에서 한 방울씩 새는 물소리만 탕 안을 맴돌았습니다. 형광등 하나가 깜빡깜빡 힘겹게 버티고 있었고 탈의실 나무 벤치는 칠이 다 벗겨진 채 구석에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손님은 단 3명이었습니다. 그나마 2명은 어르신 무료 입장이었습니다. 최성호는 카운터 한쪽에 고지서 묶음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빨간 글씨로 찍힌 숫자들을 보며 성우는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짚어 내려갔습니다. 더하고 또 더했습니다. 그러다 멈췄습니다. 볼펜을 내려놓고 천장을 한번 올려다 봤습니다.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다음 달이면 진짜 문 닫아야 하나. 혼잣말이 텅 빈 목욕탕 안에서 작게 울렸습니다. 79. 이 나이에 남들은 손주 무릎에 앉혀놓고 텔레비전이나 본다는데 성우는 오늘도 고지서와 씨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로 이 목욕탕만 붙들고 살아온 세월이 어느새 15년이었습니다. 팔아버릴까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함께 처음 문을 열던 날 둘이서 손을 맞잡고 셔터를 올리던 그 아침이 자꾸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성우는 고지서를 접어 서랍 안에 밀어 넣었습니다. 내일 생각하자는 말을 스스로에게 중얼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셔터를 내릴 시간이었습니다. 묵직한 금속 셔터 손잡이를 잡는 순간이었습니다. 길 건너편 가로등 아래 누군가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젊은 여자였습니다.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있었지만 눈이 어깨까지 쌓일 만큼 오래 맞은 것을 보면 한참 전부터 밖에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여자의 등에는 아이가 엎여 있었습니다. 폭설이었습니다. 오후부터 쏟아지기 시작한 눈이 그칠 줄 몰랐습니다. 바람까지 불어 골목 안이 온통 하얗게 덮여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쏟아지는 눈송이에 부딪혀 흩어졌습니다. 그 안에서 여자는 혼자 목욕탕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셔터에서 손을 놓았습니다. 여자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조심스럽게 골목을 건너 목욕탕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러다 입구 바로 앞에서 멈췄습니다. 잠시 서 있더니 다시 발길을 돌렸습니다. 돌아섰다가 또 왔습니다. 또 멈추고 또 돌아갔습니다. 3번째였습니다. 성우는 못 본 척하려 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남의 일에 섣불리 끼어들었다가 무슨 소리를 들을지 모른다고 스스로를 타일렀습니다. 그냥 셔터 내리고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등에 업힌 아이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추워. 성우의 손이 굳었습니다. 폭설이 쏟아지는 한겨울 밤이었습니다. 온몸을 웅크려도 한기가 파고드는 날씨였습니다. 성우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여자가 등에서 아이를 조심스럽게 내려 품에 안았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아이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뺨이 새빨개져 있었습니다. 익어버린 홍시처럼 온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몸은 축 늘어진 채 여자의 팔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여자가 아이 이마에 뺨을 갖다 댔습니다. 그 순간 여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이의 이마가 불처럼 뜨겁다는 걸 온몸으로 느낀 것이었습니다. 제발, 조금만 참아. 엄마가 어떻게든 해볼게. 혼잣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가 골목 안찬 공기 속에 그대로 떠돌았습니다. 여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닦을 손도 없었습니다. 아이를 놓을 수가 없었으니까요. 성우는 이미 밖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 있소? 여자가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낯선 노인이 갑자기 다가오니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성우는 두 손을 살짝 들어 보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 이 목욕탕 주인이요.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요. 여자가 잠시 성우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무언가 다리에서 힘이 빠지는 것처럼 비틀거렸습니다. 겨우 중심을 잡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아이가 열이 너무 올라서요. 40도가 넘는 것 같은데 병원 갈 돈도 없고 갈 곳도 없어서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더 이어가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그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다가 쏟아지는 눈송이와 섞여 사라졌습니다. 성우는 말없이 아이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아이 이마에 손바닥을 얹는 순간 숨을 들이켰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손바닥이 데일 것처럼 뜨거웠습니다. 수십 년 목욕탕을 하면서 온갖 손님의 몸을 봐온 사람이었습니다. 이 열은 그냥 감기 몸살 열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지켜보면 안 되는 상태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이가 눈을 희번덕이더니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헛소리였습니다. 작은 손이 허공을 향해 느릿느릿 올라갔다가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도윤아, 여자가 낮게 외쳤습니다. 목소리에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성우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들어와요. 애부터 살려야지. 목소리가 폭설이 쏟아지는 골목 안에 크게 울렸습니다. 성우가 앞장서서 목욕탕 입구로 뛰었습니다. 여자가 아이를 꼭 끌어안은 채 그 뒤를 따랐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세 사람이 목욕탕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셔터는 그날 밤 끝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성우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보일러실 옆 직원 휴게실 문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목욕탕 안에 방이 여러 개 있었지만 그 방이 가장 따뜻했습니다. 보일러가 하루 종일 돌아가는 벽 바로 옆이라 한겨울에도 훈훈한 기운이 가시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낡은 접이식 간이 침대 하나와 오래된 담요 몇 장이 전부인 작은 방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방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곳이었습니다. 여기 눕혀요. 빨리. 지수가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침대에 내려놓았습니다. 도윤은 눈을 제대로 뜨지 못했습니다. 속눈썹이 파르르 떨렸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뺨은 여전히 불덩이처럼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지수가 아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도윤아, 엄마 여기 있어. 괜찮아. 괜찮다고 했지만 지수의 얼굴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성우는 구석 선반 위 약상자를 내렸습니다. 뚜껑을 열고 안을 뒤졌습니다. 붕대, 소독약, 파스. 손이 바닥까지 훑었습니다. 그러다 작은 약봉지 하나가 잡혔습니다. 해열제였습니다. 몇 년 전 손주가 놀러 왔다가 감기에 걸렸을 때 사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유통기한을 확인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넘기지 않았습니다. 성우는 약을 손에 쥐고 부엌으로 달려가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떠왔습니다. 이거 먹여요. 지금 당장. 지수가 아이를 조심스럽게 반쯤 일으켜 세웠습니다. 도윤은 눈도 제대로 못 뜨면서 어미 손길에 이끌려 약을 넘겼습니다. 물을 조금 마시더니 다시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성우는 세면대에서 수건을 적셨습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물이었습니다. 수건을 꼭 짜서 도윤의 이마에 얹었습니다. 그리고 겨드랑이 안쪽, 목 옆, 팔 안쪽을 천천히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열을 끌어내려야 했습니다. 지수가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이런 걸 아세요? 옛날에 자식 키울 때 한 번씩 이랬소. 몸으로 익힌 거지 뭐. 성우는 짧게 대답하고 다시 수건을 적셨습니다. 방 안 낡은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나운서 목소리가 차분하게 전했습니다. 폭설로 인해 일부 지역 도로가 통제되었으며 구급차 출동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구급차도 못 온다는 거잖아요. 성우는 대답 대신 자리에서 일어나 카운터로 나갔습니다. 오래된 수첩을 꺼내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손때가 잔뜩 묻은 수첩이었습니다. 그 안에 빼곡히 적힌 번호들 중에서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동네에서 오랫동안 왕진을 다니던 내과 원장 번호였습니다. 은퇴는 했지만 연락은 닿을 것 같았습니다. 신호가 한참 갔습니다. 받지 않으려나 싶던 참에 졸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성우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5살 고열 헛소리. 선생님 목소리가 금세 또렷해졌습니다. 해열제 먹인 것,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닦는 것, 전부 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억지로 많이 먹이거나 차갑게 식히려 하지 말고 옷을 느슨하게 해주고 계속 지켜보라고 했습니다. 경기 증상이 오면 바로 다시 전화하라고도 했습니다. 성우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잘하고 있는 거라고 하오. 계속 지켜봐야 해요.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은 아이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정이 넘어갈 무렵이었습니다. 도윤이 갑자기 온몸을 부르르 떨기 시작했습니다. 팔다리가 뻣뻣해지면서 눈이 한쪽으로 쏠리는 것 같았습니다. 열경기 직전이었습니다. 지수가 벌떡 일어나며 도윤아 하고 외쳤습니다. 목소리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성우가 재빠르게 지수 앞을 막아섰습니다. 흔들면 안 돼요. 옆으로 눕혀야 해. 내가 할 테니 손 잡아줘요. 지수가 떨리는 손으로 도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성우가 아이를 조심스럽게 옆으로 뉘이고 목 아래 수건을 받쳤습니다. 두 사람이 아이 곁에 바짝 붙어 앉아 숨을 죽였습니다. 길고 긴 시간이었습니다. 떨림이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경기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성우가 등을 천천히 쓸어내리며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게 새벽이 깊어갔습니다. 성우는 2시간마다 수건을 갈았습니다. 지수는 한 번도 아이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별다른 말이 없었습니다. 말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새벽 3시가 막 넘었을 때였습니다. 성우가 수건을 갈려고 도윤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췄습니다.
열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떨어진 건 아니었지만 아까보다 확연히 달랐습니다. 뺨에 붉은 기도 조금씩 빠지고 있었습니다. 숨소리도 아까보다 고르게 들렸습니다. 그때 도윤이 눈을 떴습니다. 가늘게 힘겹게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다가 반쯤 열렸습니다. 흐릿한 눈동자가 천장을 한번 훑더니 옆에 있는 엄마 얼굴을 찾았습니다. 엄마. 응. 엄마 여기 있어. 도윤아.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배고파. 그 한마디에 지수가 그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참고 참았던 것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소리도 없이 눈물만 주르르 흘렀습니다. 도윤의 작은 손을 양손으로 감싸 쥐고 이마를 갖다 댔습니다. 성우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을 그 자리에 두고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밑반찬 몇 가지와 어제 사다 둔 미역이 있었습니다. 성우는 냄비를 꺼내 불을 올렸습니다. 미역을 물에 불리고 참기름을 조금 둘렀습니다. 국간장으로 간을 맞췄습니다. 오래된 손놀림이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곁에서 수백 번 보아온 방식 그대로였습니다. 미역국 냄새가 목욕탕 안복도를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지수가 방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언제 나왔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계세요. 다 됐으니까. 성우가 먼저 말했습니다.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이 또 빨개져 있었습니다. 도윤은 미역국을 2숟가락 받아 먹고 다시 잠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숨소리가 고르고 얼굴이 평온했습니다. 지수가 그 자리에 앉은 채 낮게 말했습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식어가는 미역국 냄비를 다시 한번 저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잘 됐네. 잘 됐어. 밖에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일러실 옆 그 작은 방 안은 따뜻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고 낡은 방이었지만 그날 밤 그 안에서 한 아이의 목숨이 다시 이어졌습니다. 성우는 새벽 5시가 되기도 전에 눈을 떴습니다. 나이가 들면 잠이 없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우도 그랬습니다. 몸은 피곤한데 눈은 멀쩡히 떠지는 것이 몇 년째 반복되는 아침이었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다가 라디오를 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어젯밤 일이 머릿속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폭설 속에서 아이를 안고 서 있던 여자, 불덩이처럼 뜨겁던 아이의 이마,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조금씩 내려가던 그 열기가 아직도 손바닥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성우는 조용히 몸을 일으켜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때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지 몰랐습니다. 귀를 기울이자 걸레가 바닥을 훑는 소리였습니다. 물을 짜는 소리도 섞였습니다. 규칙적이고 부지런한 소리였습니다. 성우는 천천히 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었습니다. 탈의실이었습니다. 한지수가 혼자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걸레를 양손으로 꼭 쥐고 바닥을 밀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잔 얼굴이었습니다. 눈밑이 거무스름하게 내려앉아 있었고 눈두덩이가 부어 있었습니다. 울다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탈의실 안을 둘러보니 이미 사물함이 전부 열려 있었습니다. 안쪽 구석까지 닦은 것이었습니다. 오래된 때가 끼어 있던 사물함 번호판도 깨끗해져 있었습니다. 거울도 물기 하나 없이 반짝였습니다. 구석에 오래 쌓여 있던 먼지도 사라졌습니다. 얼마나 오래 했는지 알 수 없었지만 꽤 오래 전부터 시작했다는 건 분명했습니다. 성우가 문 앞에 서서 물었습니다. 뭐 하는 거요?
지수가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걸레를 든 채로 허리를 굽혔습니다. 죄송해요. 깨우려던 건 아니었는데. 깨운 게 아니라 원래 일찍 일어나오. 근데 이건 왜? 그냥 있을 수는 없잖아요.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지수는 곧 다시 걸레질을 시작했습니다. 성우는 잠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밤새 아이 곁에서 한숨도 못 잔 사람이 이 새벽에 혼자 남의 목욕탕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딱히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성우는 말없이 구석 청소 도구함을 열었습니다. 솔 하나를 꺼내 탕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하는 게 빠를 것 같았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각자 맡은 구역을 닦았습니다. 성우는 탕 바닥을 솔로 문질렀고 지수는 탈의실에서 탕 입구 쪽으로 구역을 넓혀갔습니다. 물소리와 솔소리만 목욕탕 안을 채웠습니다. 얼마쯤 지났을까요? 지수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저 원래 청소 잘 못해요. 성우가 솔질을 멈추고 돌아봤습니다. 지금 저거 잘 못하는 거요? 사물함이 번쩍이고 거울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멋쩍게 웃었습니다. 억지로 하는 거예요. 도움을 받으면 꼭 갚아야 한다는 게 있어요. 안 그러면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누가 밥 한 끼 사줘도 꼭 한 번은 제가 사야 직성이 풀렸어요. 성우는 아무 말 않고 다시 솔질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마음 한쪽에 걸렸습니다. 도움을 받으면 꼭 갚아야 한다. 요즘 세상에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싶었습니다. 갚기는커녕 당연하다는 듯 손 내미는 사람들을 성우는 살면서 적지 않게 봐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청소가 어느 정도 마무리될 즈음 성우가 수건 삶는 통 앞으로 지수를 불렀습니다. 이리 와봐요. 이건 알아야 할 거요. 수건 삶는 법이었습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요령이 있었습니다. 물 온도를 맞추는 것, 세제 양을 너무 많이 넣지 않는 것, 삶는 시간을 지키는 것. 너무 오래 삶으면 수건이 딱딱하게 굳어버리고 너무 짧으면 쉰내가 제대로 빠지지 않았습니다. 성우가 수십 년 동안 몸으로 익힌 방식이었습니다. 지수는 말 한마디 놓치지 않으려는 듯 눈을 크게 뜨고 들었습니다. 성우가 하는 손동작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한번 직접 해보라고 하자 처음 치고는 꽤 능숙했습니다. 금방 배우네. 성우가 짧게 말했습니다. 칭찬에 인색한 사람이었지만 그 한마디만큼은 진심이었습니다. 지수가 작게 웃었습니다. 밤새 울고 뜬 눈으로 지새운 얼굴이었지만 그 웃음만큼은 진짜였습니다. 그때 복도 쪽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담요를 한쪽 어깨에 걸친 채 눈을 비비며 나타났습니다. 머리카락이 사방으로 뻗쳐 있었습니다. 눈을 반쯤 감은 채로 두리번거리다가 엄마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엄마 옆에 서 있는 낯선 할아버지를 올려다봤습니다.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성우가 굳어있던 얼굴이 잠깐 풀렸습니다. 어젯밤 내내 의식도 제대로 없이 헛소리를 하던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담요를 걸치고 서서 꾸벅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손을 뻗어 도윤의 머리를 한번 툭 쓰다듬었습니다. 어색한 손길이었지만 도윤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래전 손주 녀석이 생각났습니다. 명절 때나 얼굴을 내밀고 가는 손주였습니다. 바쁘다는 말만 남기고 돌아서던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성우는 그 생각을 빠르게 걷었습니다. 도윤이 배가 고프다고 했습니다. 성우는 부엌으로 가서 어젯밤 끓여둔 미역국을 데웠습니다. 밥도 한 공기 푸고 김치를 조금 꺼냈습니다.
소박한 밥상이었습니다. 도윤은 밥상 앞에 앉자마자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을 후후 불어 한 숟가락 떠넣더니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먹었습니다. 허겁지겁 먹는 그 모습이 보기에 짠했습니다. 지수가 아이 밥 먹는 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떠날게요. 신세 너무 많이 졌어요. 성우는 잠시 대답이 없었습니다. 찻잔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갈 데 있소? 지수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대답이 없다는 게 곧 대답이었습니다. 성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무 말 없이 복도 끝 창고 옆 작은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열쇠를 들고 돌아와 탁자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목욕탕 마감 후에는 조용한 방이요. 창고 옆이라 좁긴 한데 따뜻하오. 지수가 열쇠를 내려다봤습니다. 이러시면 안 되는데. 당장 갈 데 없으면 있어요. 밥은 같이 먹으면 되고. 성우는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길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수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열쇠를 천천히 손에 쥐었습니다. 손가락이 조금 떨렸습니다. 밖에는 어느새 눈이 그쳐 있었습니다. 간밤에 그렇게 쏟아지던 폭설이 거짓말처럼 멈추고 아침 햇살이 목욕탕 유리창을 타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쌓인 눈 위로 빛이 반사되어 탈의실안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오래되고 낡은 목욕탕이었지만 그 아침만큼은 어딘가 달라 보였습니다. 성우는 그 빛을 등지고 카운터로 돌아갔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영업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발걸음이 어제보다 조금 가벼웠습니다. 지수가 목욕탕에 머문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처음 며칠은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지냈습니다. 성우가 하는 일을 옆에서 지켜보다가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나서서 했습니다. 수건을 개고 탕 온도를 확인하고 손님이 오면 입장료를 받았습니다. 성우는 딱히 시키지도 않았고 딱히 말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하게 뒀습니다. 도윤은 금세 목욕탕에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이면 카운터 옆 작은 의자에 앉아 그림을 그렸습니다. 손님이 오면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어르신 손님들이 그 모습을 귀여워하며 머리를 쓰다듬어 줬습니다. 도윤은 낯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처음 보는 어른에게도 스스럼 없이 말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너무 없었습니다. 하루에 10명이 채 안 되는 날도 있었습니다. 오전에 어르신 두세 분이 다녀가고 오후에 한두 명이 전부인 날도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에도 탈의실이 텅 빈 채로 마감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어느 한가한 오후였습니다. 지수는 카운터 한쪽에 놓인 장부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성우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심심해서 펼쳐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들여다볼수록 눈살이 찌푸려졌습니다. 몇 년치 매출이 적혀 있었습니다.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해마다 조금씩 꾸준히 내려가는 숫자들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재작년보다 작년이 적고 작년보다 올해가 더 적었습니다. 이 추세라면 내년은 더 심각할 것 같았습니다. 지수는 장부를 덮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원인은 어렵지 않게 짐작이 갔습니다. 동네 가까운 곳에 새로 생긴 찜질방이 있었습니다. 때밀이 서비스에 사우나까지 갖춘 곳이었습니다. 주차장도 넓고 시설도 깨끗했습니다. 청해 목욕탕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시설로는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돈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면 다른 걸로 이겨야 했습니다. 지수는 카운터 서랍을 열었습니다. 볼펜과 이면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성우가 돌아온 것은 그로부터 한참 뒤였습니다.
지수가 카운터에 종이 몇 장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요? 쿠폰이요. 6번 오시면 한 번 무료로 해드리는 거예요. 성우가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네모난 칸이 6개 그려져 있고 올 때마다 도장을 찍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칸을 다 채우면 다음번 한 번을 공짜로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성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이 그런 걸 좋아하겠어요? 괜히 복잡하게만 느낄 거요. 어르신들이 단순한 걸 좋아하신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달라요. 자기를 기억해주는 곳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쿠폰은 그 수단이고요. 성우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선뜻 내키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 해온 방식을 바꾸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지수가 덧붙였습니다. 제가 도장 만들어 볼게요. 돈 드는 것도 없어요. 한 번만 해봐요. 성우는 대답 대신 장부를 집어들었습니다. 잠시 들여다보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알아서 해봐요. 허락도 반대도 아닌 말이었지만 지수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수는 문구점에서 작은 도장 하나를 사왔습니다. 별 모양이었습니다. 도윤이 골랐습니다. 이면지를 잘라 쿠폰을 만들고 도장 잉크를 묻혀 꾹꾹 찍어봤습니다. 도윤이 옆에서 쿠폰 칸 안에 작은 그림을 그려 넣었습니다. 해님 그림이었습니다. 삐뚤빼뚤했지만 그게 오히려 정겨웠습니다. 첫 번째 쿠폰을 받은 손님은 오전 일찍 온 할아버지였습니다. 허리가 좋지 않아 온수탕에 몸을 담그러 매일 오는 분이었습니다. 성우와는 오래된 사이였지만 그냥 오고 그냥 가는 사이였습니다. 이름도 서로 몰랐습니다. 지수가 입장료를 받으면서 쿠폰을 함께 내밀었습니다. 어르신 6번 오시면 한 번 무료예요. 오실 때마다 도장 찍어드릴게요. 할아버지가 쿠폰을 받아들고 돋보기를 꺼냈습니다. 찬찬히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뭐요? 이 그림은 저희 아들이 그렸어요. 해님이래요. 할아버지가 픽 웃었습니다. 이 녀석? 그러더니 쿠폰을 지갑 안쪽에 넣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구겨지지 않도록. 지수가 그 모습을 보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르신,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할아버지가 놀란 듯 지수를 봤습니다. 목욕탕에서 이름을 물어본 사람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나, 박순만이요. 박순만 어르신, 내일도 오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할아버지가 멋쩍게 웃으며 탕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정말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왔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에는 옆 동네 친구를 한 명 데리고 왔습니다. 여기 아가씨가 이름도 기억해주고 참 좋아. 나 다니는 데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아. 친구에게 그렇게 말하는 소리가 카운터까지 들렸습니다. 지수는 그 친구에게도 쿠폰을 드렸습니다. 이름을 물었습니다. 이튿날 오자 이름을 불러드렸습니다. 그 손님도 또 다른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입소문은 그렇게 퍼졌습니다. 광고가 아니었습니다. 전단지도 아니었습니다. 이름을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는 목욕탕이라는 말이 동네 골목을 타고 조용히 번졌습니다. 열흘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쿠폰 6칸을 다 채운 손님이 처음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순만 할아버지였습니다. 지갑에서 쿠폰을 꺼내 카운터에 내밀었습니다. 쿠폰이 반듯하게 펴져 있었습니다. 한 번도 구기지 않고 가지고 다닌 것이었습니다. 지수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무료예요. 편하게 들어가세요. 할아버지가 쿠폰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러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내가 여기 10년을 다녔는데 이런 거 처음이요.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지수도 괜히 코끝이 찡했습니다.
성우는 그 장면을 카운터 너머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마감을 하면서 성우가 처음으로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쿠폰 더 만들어요. 넉넉하게.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이 옆에서 나도 그림 그릴게요. 하고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목욕탕 안에 웃음소리가 울렸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소리였습니다. 쿠폰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목욕탕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하루 10명을 넘기기 힘들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오전 시간에 자리가 찰 때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성우도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일주일이 됐습니다. 박순만 할아버지가 데려온 친구가 또 다른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그 사람이 또 이웃을 불렀습니다. 광고 한 번 없이 입소문만으로 번진 것이었습니다. 지수는 오는 손님마다 이름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잊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이름만 외운 게 아니었습니다. 이 어르신은 뜨거운 탕을 좋아하고 저 어르신은 냉탕에 꼭 한 번씩 들어가야 직성이 풀린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누구는 무릎이 안 좋아서 계단을 조심해야 하고 누구는 귀가 어두워서 조금 크게 말해드려야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오래 못 오신 분이 다시 나타나면 어르신, 한동안 안 보이셨는데 괜찮으셨어요? 하고 먼저 물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한 달 가까이 얼굴을 보이지 않던 단골 어르신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7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였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있었고 얼굴이 많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지수가 카운터에서 일어섰습니다. 어르신, 오랜만이세요. 많이 기다렸어요. 할머니가 멈췄습니다. 지수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나를 기다렸다고? 그럼요. 안 오시니까 걱정했어요. 할머니 눈가가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나 병원에 있었어. 한 달 넘게. 퇴원하고 나서 생각나는 게 여기밖에 없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수가 얼른 카운터 밖으로 나와 할머니 팔을 부축했습니다. 잘 오셨어요. 천천히 들어가세요. 할머니가 탕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지수는 한참 서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한 달을 지내고 퇴원한 뒤 제일 먼저 생각난 곳이 여기라는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 낡은 목욕탕이 누군가에게는 그런 곳이 될 수 있다는 게 새삼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단골 손님들 사이에 조용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서로 안부를 묻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원래도 얼굴은 아는 사이였지만 탕 안에서 날씨 이야기나 잠깐 나누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며칠 안 보이면 걱정을 했습니다. 목욕탕 안에서 만나면 어디 아프지는 않은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를 물었습니다. 지수가 먼저 보여준 태도가 손님들 사이에도 스며든 것이었습니다. 그 무렵 목욕탕 단골이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김학수 어르신이었습니다. 74살. 매일 아침 동네 골목을 돌며 폐지를 수거하는 분이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오면 조용히 탕에 들어갔다가 조용히 나갔습니다. 그런데 도윤한테만큼은 달랐습니다. 어느 날 폐지 더미 속에서 찾아낸 동화책을 들고 왔습니다. 표지가 낡았지만 안쪽 내용은 멀쩡했습니다. 이거 애줘요. 글자 배우는데 좋을 것 같아서. 도윤이 두 손으로 책을 받으며 감사합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김학수 어르신이 무뚝뚝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돌아서는 뒷모습이 어딘가 흐뭇해 보였습니다.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어르신은 올 때마다 뭔가를 하나씩 들고 왔습니다. 색연필 한 통, 공책 한 권.
폐지 더미에서 찾아낸 것들이었지만 전부 쓸만한 것들이었습니다. 도윤은 그 어르신을 학수 할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어르신은 그 소리가 싫지 않은 눈치였습니다. 박영철 씨도 빠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57살. 오래된 목수였습니다. 어느 날 탈의실 벤치에 앉았다가 삐걱거리는 소리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러더니 다음 날 공구 가방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냥 두면 누가 다쳐요. 내가 고쳐드릴게요. 성우가 얼마나 드려야 하오? 하고 물었습니다. 됐어요. 목욕값으로 때우면 되죠. 박영철 씨는 그날 벤치 2개를 고쳤습니다. 흔들리는 사물함 경첩도 조였습니다. 탕 입구 문짝이 잘 안 닫히는 것도 손을 봤습니다. 성우가 수십 년 동안 그냥 두고 살던 것들이 하루 만에 고쳐졌습니다. 그 다음부터 박영철 씨는 오면 꼭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어딘가 삐걱거리는 곳은 없는지, 망가진 곳은 없는지 살폈습니다. 공구 가방은 항상 탈의실 구석에 두고 다녔습니다. 정미란 씨는 38살로 가장 젊은 단골이었습니다. 전직 식당 주방장이었는데 식당을 그만두고 잠시 쉬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매점 구석에 놓인 음식들을 보더니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장님, 여기 매점 메뉴 좀 바꿔보면 어떨까요? 삶은 달걀이랑 식혜 정도는 제가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비용도 별로 안 들어요. 성우가 머뭇거렸습니다. 지수가 옆에서 눈짓을 했습니다. 해보자는 눈짓이었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매점에 삶은 달걀과 직접 담근 식혜가 놓였습니다. 정미란 씨가 새벽에 와서 준비해두고 갔습니다. 손님들 반응이 좋았습니다. 목욕 끝에 따뜻한 식혜 한 잔을 마시며 쉬어가는 어르신들이 생겨났습니다. 매점 앞이 작은 쉼터가 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감 무렵이었습니다. 성우가 카운터에 앉아 하루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옆에서 수건을 개고 있었습니다. 탕 안에서는 마지막 손님 2분이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매점 앞에서는 박영철 씨와 김학수 어르신이 식혜를 마시며 앉아 있었습니다. 성우가 장부를 덮고 잠시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오래전 이 목욕탕이 북적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와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때는 손님이 많아서 시끄러웠습니다. 지금은 사람의 온기가 느껴져서 따뜻했습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성우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다시 해볼 만하네. 지수가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그냥 수건을 계속 개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날 밤 성우는 오랜만에 잠이 빨리 들었습니다. 봄이 되었습니다. 목욕탕 입구 화분에 심어둔 제라늄이 붉게 꽃을 피웠습니다. 지수가 어느 날 시장에서 사다 심은 것이었습니다. 성우는 처음에 뭐하러 꽃을 심냐고 했습니다. 지수는 입구가 환해 보여야 사람이 들어오고 싶어진다고 했습니다. 성우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틀리지 않았습니다. 꽃을 보고 들어온 손님이 실제로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무렵부터였습니다. 지수의 얼굴에 그늘이 생기기 시작한 게 장부를 정리하다가 멍하니 앉아있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손님과 이야기를 나누다가도 어느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도윤이 잠든 뒤 혼자 카운터에 앉아있는 밤도 있었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채로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성우는 모른 척했지만 다 보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생일이 그달 말이었습니다. 어느 저녁 마감을 끝내고 성우가 차를 끓였습니다. 지수 앞에 찻잔을 하나 내려놓으며 짧게 물었습니다. 요즘 무슨 일 있소? 얼굴이 안 좋아 보이요. 지수가 찻잔을 2손으로 감쌌습니다. 따뜻한 온기를 손바닥으로 느끼듯 한참 쥐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생일이 곧인데요.
제대로 챙겨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작년에는 찜질방 로비에서 편의점 케이크로 넘겼고 그 전해에는 그것도 못 해줬어요. 성우는 아무 말 않고 들었습니다. 케이크 앞에서 소원 빌 때 도윤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5살짜리가. 지수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눈물을 참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성우는 그날 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찻잔을 다시 채워주고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사흘 뒤 도윤의 생일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목욕탕 부엌이 분주했습니다. 성우가 새벽 일찍 일어나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계란말이를 하고 잡채도 조금 만들었습니다. 요리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오래 혼자 살아온 사람답게 손놀림이 야무졌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곁에서 수도 없이 보아온 방식 그대로였습니다. 정미란 씨가 작은 케이크를 사들고 왔습니다. 박영철 씨는 도윤이 평소에 갖고 싶다고 했던 조립 장난감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김학수 어르신은 이번만큼은 폐지 더미에서 찾은 게 아니라 문구점에서 직접 산 동화책을 가져왔습니다. 비닐 포장도 뜯지 않은 새 책이었습니다. 단골 손님 몇 분도 소식을 듣고 와서 좁은 매점 앞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도윤이 케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초가 6개였습니다. 불을 켜자 도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촛불빛이 작은 얼굴에 어른거렸습니다. 소원 빌어야지. 눈 꼭 감고. 도윤이 두 눈을 꼭 감았습니다. 작은 손을 앞에 모으고 한참 있었습니다. 그러다 후 하고 초를 껐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지수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뭐 빌었어? 도윤이 씩 웃었습니다. 비밀이에요. 말하면 안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웃음소리가 목욕탕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수도 웃었습니다. 눈가가 촉촉했지만 웃었습니다. 오래전에 잃어버렸던 표정 같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손님들이 돌아가고 도윤도 잠든 뒤였습니다. 목욕탕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수가 카운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성우가 마감 정리를 끝내고 지수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지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털어놓기로 결심한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사장님, 저 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말씀드린 적 없잖아요. 성우가 찻잔을 내려놓고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들을게요. 남편을 만난 건 27이었습니다. 건축회사 다니던 시절이었습니다. 말이 많고 웃음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결혼하고 도윤이 태어나고 한동안은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도윤이 3살이 되던 해부터 남편이 이상해졌습니다. 투자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고 수익률 이야기와 사람을 더 모아야 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남편도 사기에 당한 피해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주범이었습니다. 여러 사람의 돈을 끌어모아 가로챈 것이었습니다. 피해자만 15명이었고 피해액은 수억 원이었습니다. 남편은 어느 날 아침 그냥 사라졌습니다. 도윤이 아직 자고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메모 한 장 없었습니다. 신발만 없어져 있었습니다. 빚독촉이 들이닥쳤습니다. 집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친정에 연락했습니다. 부모님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오빠는 내 남편이 저지른 일을 우리가 왜 책임지냐고 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도윤을 데리고 떠돌았습니다. 찜질방에서 자고 편의점 밥을 먹었습니다. 도윤이 아파도 병원에 데려가지 못했습니다. 해열제 살 돈도 없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냥 안고 밤을 버텼습니다. 도윤이 칭얼거리다 지쳐서 잠들면 그때서야 지수도 눈을 감았습니다.
폭설이 내리던 그날 밤, 마지막으로 가진 돈이 동전 몇 개였습니다. 도윤이 불덩이처럼 달아올랐습니다. 찜질방도 들어갈 돈이 없었습니다. 그냥 걷다 보니 목욕탕 앞이었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들어가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폐를 끼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3번을 왔다가 돌아선 것이었습니다. 그날이 진짜 마지막이었어요. 그 다음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지수가 거기까지 말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손이 찻잔 위에 얹혀 있었지만 차는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성우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 봄밤 골목이 조용했습니다. 가로등 아래 꽃잎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성우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래된 지갑을 꺼내 안쪽 깊숙이 손을 넣었습니다. 낡고 반으로 접힌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모서리가 해진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남녀가 나란히 서서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목욕탕 입구가 지금과 똑같았습니다. 내 아내요. 지수가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목욕탕 처음 열던 날 찍은 거요. 그 해 겨울에 갔어요. 애는 도시로 나가고 나 혼자 남았지. 문 닫을 생각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몰라요. 이 건물이 원수같이 느껴진 날도 있었어요. 성우가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다 다시 지갑에 넣었습니다. 그래도 살다 보면 오는 게 있어요. 생각지도 못한 데서.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지수 씨, 이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거요. 지수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 없이 흘렸습니다. 손등으로 닦으면 또 흘렀습니다. 참으려 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무 말 없이 찬물을 새로 끓였습니다. 따뜻한 찻잔을 다시 지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보일러 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오래된 건물이 내는 소리였지만 그 밤만큼은 그 소리가 오히려 포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지수가 달라졌습니다. 뭔가를 내려놓은 사람 같았습니다. 오래 혼자 짊어지고 있던 짐을 처음으로 다른 사람 앞에 내려놓은 것이 지수에게 작은 변화를 만든 것 같았습니다. 얼굴에 드리워져 있던 그늘이 조금 거쳤습니다. 손님들과 이야기할 때 웃음이 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멍하니 앉아있는 시간도 줄었습니다. 성우는 그 변화를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성우가 카운터 서랍을 정리하다가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반으로 접힌 채 서랍 구석에 끼어 있었습니다. 꺼내서 펼쳐보니 이력서였습니다. 지수의 이력서였습니다. 언제 써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종이 한쪽에 구겨진 자국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구겼다가 다시 펴놓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성우는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건축회사 근무 경력이 5년이었습니다. 건축 관련 자격증도 2개였습니다. 현장 업무 보조에서 시작해 설계 보조, 공정 관리까지 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성우는 건축을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 경력이 허투루 쌓인 것이 아니라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성실한 사람이 오랫동안 쌓아온 것이라는 게 글자 사이사이에서 느껴졌습니다. 저녁 마감이 끝나고 지수가 수건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성우가 이력서를 카운터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지수가 그것을 보고 손이 멈췄습니다. 서랍에 있던 거요. 일부러 본 건 아닌데. 지수가 이력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잠시 내려다보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오래된 거예요. 여기 오기 전에 한 번 써봤다가 그냥 둔 거예요. 왜 안 냈소? 지수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왜 다시 지원 안 해보? 경력이 있잖아요. 지수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무 오래됐어요. 몇 년을 쉬었는데 누가 받아주겠어요.
애도 있고 뒤에 사정도 있고 면접 가서 그걸 다 설명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지쳐요. 해보기 전에 포기하는 거요, 그게. 성우의 말이 짧고 단호했습니다. 지수가 성우를 바라봤습니다. 그냥 자신이 없어요, 사장님.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성우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봤다가 다시 지수를 봤습니다. 자신은 하다 보면 생기는 거요. 처음부터 있는 사람은 없어요. 나도 이 목욕탕 처음 열 때 아무것도 몰랐소. 그냥 열었어요. 말을 마치고 이력서를 다시 지수 쪽으로 밀었습니다.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박순만 할아버지가 일찍 왔습니다. 탕에서 나오다가 카운터에서 이력서를 들여다보고 있는 지수를 발견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가까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이게 뭐요? 취직하려고? 지수가 멋쩍게 웃었습니다. 그냥 고쳐보는 중이에요. 할아버지가 이력서를 집어들더니 돋보기를 꺼냈습니다. 찬찬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더니 카운터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나 옛날에 공장 인사팀에서 20년 일했어. 이력서 수천 장은 봤지. 이거 내가 봐줄게. 지수가 놀라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볼펜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이력서 여백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소개서 첫 줄은 이렇게 시작해야 눈에 띈다느니 경력은 한 일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어떤 성과를 냈는지 써야 한다느니 오래된 경력도 숫자로 표현하면 설득력이 생긴다느니 한번 트이자 말이 술술 나왔습니다. 20년 동안 쌓인 것이 그대로 흘러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지수가 빠르게 받아 적었습니다. 성우도 카운터 너머에서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티는 내지 않았지만 수건을 같은 자리에서 한참 개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이력서가 처음과 전혀 다른 모습이 됐습니다. 할아버지가 볼펜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나머지는 네가 직접 말로 해야지. 사람은 결국 눈 보고 뽑는 거요. 지수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르신. 고맙긴. 탕 한 번 더 공짜로 해줘. 웃음이 터졌습니다. 성우도 뒤돌아선 채로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면접 날 전날 밤이었습니다. 정미란 씨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손에 보자기에 싼 도시락을 들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나가야 하잖아요. 긴장하면 밥도 못 먹을 것 같아서요. 보자기를 풀자 김밥이 가지런히 담겨 있었습니다. 계란말이도 있었습니다. 정미란 씨가 지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제일 예쁜 표정으로 가요. 스펙보다 그게 더 중요해요. 진짜로. 지수가 꽉 쥔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도윤이 잠자리에 들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내일 내가 스카프 묶어줄게. 예쁘게 하고 가야지. 도윤이가 어떻게 묶어? 유치원에서 배웠어요. 선생님이 리본 묶는 법 가르쳐줬어. 지수가 웃으며 그래, 부탁한다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도윤이 눈을 비비면서도 일어나 세수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진지한 얼굴로 엄마 목에 스카프를 둘렀습니다. 작은 손가락으로 매듭을 만들고 한 발 물러서서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한쪽이 길고 한쪽이 짧은 매듭이었습니다. 그래도 도윤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진짜 예쁘다. 무조건 붙어. 지수가 웃음이 터졌습니다. 눈물도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거울을 한번 보고 그냥 그대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도윤이 묶어준 스카프를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성우가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지수가 나가려는데 성우가 짧게 말했습니다. 잘하고 올 거요.
물음표가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냥 그럴 거라는 말이었습니다. 지수가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나섰습니다. 결과는 이틀 뒤에 왔습니다. 오후 늦게 지수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카운터 옆에서 받았습니다. 짧게 몇 마디 하더니 전화기를 내렸습니다.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성우가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지수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붙었어요. 2글자였습니다. 그 2글자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 있는지 성우는 알 것 같았습니다. 지수가 거쳐온 시간들, 도윤을 안고 버텨온 밤들, 3번을 왔다가 돌아서던 그 폭설의 밤까지 그 모든 것이 그 2글자 안에 있었습니다. 성우가 돌아섰습니다. 카운터 뒤쪽으로 걸어가며 수건 더미를 집어들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이었습니다. 그런데 어깨가 조금 떨렸습니다. 도윤이 마침 부엌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엄마 왜 울어? 합격했어? 지수가 고개를 끄덕이자 도윤이 2 팔을 번쩍 들었습니다. 엄마 최고. 그 소리에 목욕탕 안이 한순간 환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래된 형광등 불빛이 그날만큼은 유난히 밝아 보였습니다. 합격 소식이 전해진 뒤로 1달이 흘렀습니다. 그 1달 동안 목욕탕은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돌아갔습니다. 손님이 오면 쿠폰을 찍었고 수건을 삶았고 탕 온도를 확인했습니다. 지수는 마지막 날까지 카운터를 지켰습니다. 이름을 외우고 안부를 물었습니다. 성우는 늘 하던 대로 새벽에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일상이 곧 끝난다는 것을. 짐을 싸기 시작한 건 출근 사흘 전이었습니다. 지수가 창고 옆 작은 방에서 짐을 꾸렸습니다. 처음 왔을 때 가진 거라곤 등에 업은 아이와 몸에 걸친 옷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자가 2개였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챙겨준 것들이 쌓인 탓이었습니다. 김학수 어르신이 가져다 준 책들, 정미란 씨가 사준 도윤 내복, 박영철 씨가 만들어준 작은 나무 장난감. 하나하나 손에 들었다가 상자에 넣으면서 손이 자꾸 느려졌습니다. 도윤은 방 한쪽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한참 말이 없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진짜 가는 거야? 응, 가야지. 할아버지는? 지수가 손을 멈췄습니다. 잠시 있다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여기 계셔야지. 목욕탕 지켜야 하잖아. 도윤이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고 한참 있었습니다. 그러다 작게 말했습니다. 나가기 싫어. 지수가 도윤 옆에 앉았습니다.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도윤의 머리가 엄마 어깨에 기댔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안 잊어버려. 우리가 멀리 가도 여기는 항상 있는 거야. 할아버지도 여기 계시고.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이 이미 빨개져 있었습니다. 입술을 꾹 다문 채 울음을 참고 있었습니다. 5살 때 이 목욕탕에 온 아이가 어느새 이렇게 컸습니다. 울고 싶어도 참을 줄 아는 나이가 됐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성우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카운터를 닫고 탕 온도를 확인하고 수건을 정리했습니다. 늘 하던 일을 늘 하던 순서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손이 평소보다 느렸습니다. 탈의실 청소를 마치고도 걸레를 손에 든 채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무엇을 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영업시간도 아닌데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나타났습니다. 박순만 할아버지, 김학수 어르신, 박영철 씨, 정미란 씨. 말을 맞춘 것도 아닌데 다들 비슷한 시간에 왔습니다. 매점 앞에 모여 섰습니다. 별말 없이 그냥 서 있었습니다.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지수가 짐을 들고 나왔습니다.
도윤이 작은 가방을 메고 뒤따랐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걸 보자 지수가 잠시 멈췄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김학수 어르신이 먼저 앞으로 나왔습니다. 책 한 권을 내밀었습니다. 시집이었습니다. 표지가 낡아 있었고 안쪽 페이지 곳곳에 연필로 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손에 쥐고 살아온 책이라는 게 한눈에 보였습니다. 이거 도윤이 크면 읽어요. 도윤이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할아버지. 어르신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이 촉촉해진 것을 들키기 싫은 것 같았습니다. 말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 뒷모습이 말보다 많은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박영철 씨가 차 트렁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미리 가져다 둔 것이 있었습니다. 직접 만든 작은 책꽂이였습니다. 나무결이 고왔습니다. 모서리도 매끄럽게 다듬어져 있었습니다. 앞면에 도윤이 이름 세 글자가 작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언제 만든 건지 얼마나 공을 들인 건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정성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도윤이 책 많이 읽으라고 튼튼하게 만들었어요. 말은 짧았습니다. 박영철 씨가 원래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정밀한 씨가 보자기에 싼 꾸러미를 건넸습니다. 풀어보니 김밥과 주먹밥이었습니다. 도윤이 좋아하는 참치 김밥이 가득했습니다. 정밀한 씨가 지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러더니 말을 잇지 못하고 지수를 꼭 껴안았습니다. 지수도 두 팔로 안았습니다. 두 사람이 한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잘 해낼 거예요. 나는 알아요. 귓가에 조용히 한 말이었습니다.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순만 할아버지가 도윤 머리를 한번 쓰다듬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 나중에 커서 뭐가 되려고? 도윤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요. 할아버지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나 같은 사람? 나는 그냥 폐지 줍는 노인인데. 그래도 좋은 할아버지잖아요. 할아버지가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잠깐 떨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우 앞에 섰습니다. 성우는 카운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두 손을 앞에 모은 채 지수와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늘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도윤이 성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고개를 들어 올려다봤습니다. 할아버지, 나가도 돼요? 성우가 도윤을 내려다봤습니다.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가야지. 내가 잘 살아야 할아버지도 좋지. 도윤이 두 팔을 벌렸습니다. 성우가 천천히 허리를 굽혀 도윤을 안았습니다. 꽤 오래 안고 있었습니다. 등을 한번 토닥였습니다. 도윤이 떨어지면서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이 보였습니다. 성우가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지수가 입을 열려다 닫았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하려 했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폭설 속에서 셔터를 내리지 않아준 것, 밤새 아이 옆을 지켜준 것, 수건 삶는 법을 가르쳐준 것, 이력서를 밀어주며 해보기 전에 포기하는 거라고 했던 말. 그 모든 것을 말 몇 마디에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우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카운터 서랍을 열었습니다. 봉투 하나를 꺼내 지수에게 내밀었습니다. 지수가 열어보니 통장이었습니다. 도윤 이름으로 된 적금 통장이었습니다. 언제부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이가 처음 할아버지라고 부르던 날부터요. 지수가 통장을 손에 쥔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하나가 떨어지자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손등으로 닦으면 또 흘렀습니다. 울지 말고 가요. 잘 살면 돼요. 지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흐르는 채로 웃었습니다.
차가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도윤이 뒷유리 너머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손님들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성우도 손을 들었습니다. 차가 골목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목욕탕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성우는 카운터 앞에 앉았습니다. 창고 옆 작은 방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짐은 다 가져갔지만 방 안의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성우가 일어나 그 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카운터 자리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손등으로 눈가를 한번 훔쳤습니다. 빠르게 아무도 없을 때였습니다. 보일러 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목욕탕은 오늘도 문을 열어야 했습니다. 세월은 말없이 흘렀습니다. 지수와 도윤이 떠난 뒤로 목욕탕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처음 며칠은 카운터 옆에 도윤이 앉아있던 자리가 자꾸 눈에 들어왔습니다. 쿠폰에 그림을 그려넣던 작은 손이 생각났습니다. 성우는 그럴 때마다 다른 쪽을 봤습니다. 생각한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은 여전히 왔습니다. 박순만 할아버지는 여전히 허리를 두드리며 온수탕에 몸을 담갔습니다. 김학수 어르신은 여전히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갔습니다. 박영철 씨는 여전히 목욕탕 안 어딘가 손볼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정미란 씨는 다시 식당 일을 시작했는지 뜸해졌지만 가끔 얼굴을 비췄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1년이 가고 2년이 갔습니다. 그렇게 8해가 지났습니다. 성우는 어느새 87이 되었습니다. 무릎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를 한참 펴야 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손잡이를 잡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눈도 침침해졌습니다. 장부를 볼 때 돋보기가 없으면 글씨가 흐릿했습니다. 목욕탕도 성우를 닮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탈의실 사물함 몇 개는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았습니다. 박영철 씨가 고쳐두고 가면 몇 달 뒤에 또 말썽이었습니다. 탕타일 사이 줄눈이 검게 변한 곳도 늘었습니다. 보일러가 아침마다 한 번씩 이상한 소리를 냈습니다. 고칠 때마다 돈이 나갔습니다. 그렇게 고치다 보면 또 다른 데가 말썽이었습니다. 손님도 줄었습니다. 쿠폰 덕분에 한동안 늘었던 단골들이 하나둘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나이가 들어 몸이 불편해진 분들이 생겼습니다. 이사를 간 분들도 있었습니다. 세상을 떠난 분들도 있었습니다. 박순만 할아버지는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김학수 어르신은 작년부터 무릎이 나빠져 거의 오지 못했습니다. 동네도 달라졌습니다. 목욕탕 골목 주변으로 새 건물들이 들어섰습니다. 낡은 집들이 헐리고 깔끔한 상가가 생겼습니다. 편의점, 카페, 작은 마트. 사람들이 굳이 목욕탕까지 올 이유가 줄어들었습니다. 집집마다 욕실이 좋아진 것도 있었습니다. 뜨거운 물이 펑펑 나오는 집에서 굳이 돈을 내고 목욕탕까지 올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이었습니다. 윤재혁이 처음 나타난 게 46살, 부동산 개발업자라고 했습니다.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고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목욕탕 건물과 땅을 사고 싶다고 했습니다. 시세보다 좋은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노후 걱정 없이 사실 수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성우는 그날 명함을 받아 서랍에 넣었습니다. 윤재혁은 한 달에 한 번씩 왔습니다. 올 때마다 가격을 조금씩 올렸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하나둘 건물을 팔았다는 말도 전했습니다. 목욕탕 옆 세탁소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 옆 반찬 가게도 사라졌습니다. 골목이 조금씩 비어갔습니다. 어느 날 성우는 오래된 장부를 꺼내 들었습니다. 맨 뒤에서부터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숫자들이 줄어드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그러다 손이 멈췄습니다.
어느 페이지 한쪽 여백에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수의 글씨였습니다. 쿠폰 이벤트 시작 날짜와 첫날 손님 수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 도윤이가 그린 것 같은 작은 해님 그림이 하나 있었습니다. 성우는 그 페이지에서 한참 머물렀습니다. 그러다 장부를 덮었습니다. 며칠 뒤 성우는 행정복지센터에 다녀왔습니다. 폐업 신고 서류를 받아왔습니다. A사 용지 2장짜리 서류였습니다. 집에 와서 카운터 위에 올려놓고 바라봤습니다. 볼펜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쓰지 못했습니다. 볼펜을 내려놓고 서류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날 밤 성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내와 처음 셔터를 올리던 날 아침이 생각났습니다. 아내가 웃으며 말했었습니다. 우리 여기서 오래오래 하자고. 오래오래.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성우는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카운터를 닫고 탕 온도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폐업 서류는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오늘 하루만 더 열자고 생각했습니다. 그 말을 며칠째 혼자 되풀이하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손님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성우는 카운터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골목이 한산했습니다. 바람에 낙엽이 몇 장 굴러다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골목 입구에 검은 세단이 한 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대. 차가 세 대였습니다. 평소 이 골목에는 어울리지 않는 차들이었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서류를 든 사람, 사진을 찍는 사람, 다들 목욕탕을 올려다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뒷좌석 문이 열렸습니다. 한 여성이 내렸습니다. 짙은 감색 정장이었습니다. 단정하게 올린 머리였습니다. 선글라스를 벗으며 목욕탕 간판을 올려다 봤습니다. 성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 여자가 성우를 봤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골목을 가로질러 목욕탕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뒤따라 내린 아이가 그 옆을 따랐습니다. 키가 훌쩍 크고 잘생긴 아이였습니다. 여자가 목욕탕 입구 앞에 섰습니다. 성우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8년이었습니다. 8년 전 이 골목을 떠나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었고 달라졌지만 성우는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한지수였습니다. 옆에 선 아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도윤이었습니다. 목소리가 굵어져 있었습니다. 어느새 중학생이 된 도윤이 성우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성우가 한 발 앞으로 나왔습니다. 달려오는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수가 성우 앞에 섰습니다. 눈이 촉촉했습니다. 8년 전 차 안에서 눈물을 흘리던 그 눈이었습니다. 사장님, 오래 기다리셨죠?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갚을 차례예요. 골목 안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이 굴렀습니다. 성우는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도윤을 봤습니다. 훌쩍 자란 도윤이 성우 앞에 서서 웃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랍 안에 넣어둔 폐업 서류가 생각났습니다. 이제 그 서류는 필요 없을 것 같았습니다. 지수가 돌아온 다음 날부터 일이 시작됐습니다. 지수는 우선 목욕탕 구석구석을 직접 걸었습니다. 탈의실, 탕안, 보일러실, 창고, 메모장을 들고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습니다. 벽에 금이 간 곳, 배수구가 막힌 곳, 천장 얼룩, 낡은 배관. 성우가 수십 년 동안 그냥 안고 살아온 것들이었습니다. 지수는 그것들을 빠짐없이 눈에 담았습니다. 그러다 보일러실 옆 작은 방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낡은 간이 침대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담요도 그대로였습니다. 8년 전 도윤이 누웠던 그 자리였습니다. 지수가 방 안으로 들어가 벽에 손을 얹었습니다. 한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뒤따라온 설계사 강서진 씨가 메모를 하다가 말했습니다. 이 방은 철거하고 공간을 넓혀야 동선이 나와요. 지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방은 그대로 둬요. 강서진 씨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활용도가 없으면 공간 낭비인데요. 그래도 돼요. 이 방은 손대지 않을 거예요.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강서진 씨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지수의 목소리에 협의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재혁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타난 건 공사 시작 이틀 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직원 2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지수에게 명함을 건네며 웃었습니다. 좋은 조건으로 인수하겠습니다. 리모델링보다 훨씬 수익이 좋을 거예요. 지수가 명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 건물은 팔지 않습니다. 지금 시세가 오를 대로 올라서요. 이 기회를 놓치시면 팔지 않습니다. 두 번째 말이 더 짧고 단호했습니다. 윤재혁이 지수를 한번 바라보다가 명함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박영철 씨가 공사팀에 합류했습니다. 현장 소장을 맡은 것은 아니었지만 구석구석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그였습니다. 어느 벽이 약한지, 어느 배관이 오래됐는지, 수년간 이 목욕탕을 손봐온 사람이었으니까요. 공사 인부들이 모르는 것을 물으면 박영철 씨가 먼저 답을 내놓았습니다. 성우는 공사 기간 동안 옆 골목 작은 방을 빌려 지냈습니다. 매일 아침 공사 현장을 들여다봤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습니다. 수십 년을 지켜온 건물이 해체되고 새로 올라가는 모습이 마음 한쪽에서는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편백나무 자재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무 냄새가 골목까지 퍼졌습니다. 성우가 그 냄새를 맡으며 한참 서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편해졌습니다. 공사는 2달이 걸렸습니다. 편백나무방이 들어섰습니다. 황토방과 소금방도 생겼습니다. 탈의실 자리는 넓어지고 사물함은 새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안쪽에는 북카페가 생겼습니다. 책꽂이에 책이 가득 꽂혔습니다. 한쪽 구석에는 키즈존이 만들어졌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입구에는 새 간판이 걸렸습니다. 청의 힐링 스파. 성우가 그 간판을 올려다봤습니다. 오래된 청의 목욕탕 글씨가 있던 자리였습니다. 글씨체가 달라졌고 크기도 달라졌지만 청해라는 2글자는 그대로였습니다. 지수가 그렇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개장 첫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온라인으로 소문이 퍼진 것이었습니다. 편백나무방이 있는 찜질방, 북카페가 있는 찜질방. 사진이 올라오고 공유가 됐습니다. 동네 사람들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찾아왔습니다. 성우는 명예대표 자리를 맡았습니다. 지수가 그렇게 불렀습니다. 성우는 그 말이 쑥스러웠지만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입구 카운터 옆 의자에 앉아서 들어오는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손님들이 인사를 했습니다. 성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과 다를 것이 없는 자리였습니다. 다만 주변이 달라졌을 뿐이었습니다. 김학수 어르신이 지팡이를 짚고 나타났습니다. 무릎이 많이 나빠졌지만 이날만큼은 나온 것이었습니다. 어르신이 달라진 내부를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한참 둘러보다가 성우 옆에 앉았습니다. 잘 됐네요. 말이 없는 분이었지만 그 한마디에 다 담겨 있었습니다. 정미란 씨는 이제 청의 힐링 스파 매점을 맡았습니다. 식혜, 수정과 계란, 군고구마.
손님들이 쉬어가는 공간 옆에서 따뜻한 것을 내놓았습니다. 오래전 작은 매점 앞에서 하던 일을 이제 훨씬 넓은 공간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개장 첫날 성우 옆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손님이 들어오면 둘이 나란히 인사를 했습니다. 87살 노인과 13살 청소년이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이 어딘가 어울렸습니다. 사진을 찍어 올리는 손님도 있었습니다. 도윤이 성우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이제 엄청 유명해질 거예요. 성우가 짧게 웃었습니다. 그래야지. 날이 지나면서 소문은 더 빠르게 퍼졌습니다. 블로그에 올라온 글들이 공유됐습니다. 텔레비전 지역 뉴스에서도 찾아왔습니다. 40년 넘은 목욕탕이 지역 명소가 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성우가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오래 운영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으세요? 성우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폭설 내리던 밤에 셔터 안 내린 것. 기자가 무슨 말인지 몰라 다시 물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성우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수가 옆에서 조용히 웃었습니다. 매출은 석 달 만에 예전의 수십 배가 됐습니다. 지수가 투자자들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숫자들이 나왔습니다. 회의실 안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지수가 가장 기억하는 숫자는 따로 있었습니다. 8년 전 장부에서 본 숫자, 하루 손님 3명. 그 숫자에서 여기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겨울이 됐습니다. 어느 날 밤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날리더니 저녁이 되자 제법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골목이 하얗게 덮였습니다. 8년 전 그 폭설과 닮은 밤이었습니다. 지수는 마감 준비를 하다가 CCTV 화면을 봤습니다. 입구 쪽 화면이었습니다. 골목 가로등 아래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였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목욕탕 입구 쪽을 바라보다가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러다 다시 왔습니다. 지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외투도 걸치지 않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눈이 쏟아지는 골목으로 걸어갔습니다. 저기요. 여자가 놀라 돌아봤습니다. 아이를 꼭 끌어안은 채였습니다. 아이 얼굴이 가로등 불빛에 보였습니다. 뺨이 붉었습니다. 아이가 아픈가요? 여자가 눈물이 가득한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수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애부터 살려야죠. 그 말이 골목 안눈보라 속으로 퍼졌습니다. 8년 전 최성호가 한지수에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이제 한지수의 목소리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인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성우가 카운터 안쪽에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을 가늘게 뜨고 오래 바라봤습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돈으로 갚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로 전해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받은 따뜻함을 다음 사람에게 건네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눈은 그날 밤 내내 내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거창한 영웅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셔터를 내리려다 멈춘 한 노인의 작은 망설임이 한 아이의 목숨을 살렸고 그 하룻밤의 온기가 한 가정을 다시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베푸는 선의는 대부분 그 자리에서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받은 사람의 가슴 안에 살아있다가 언젠가 반드시 다음 사람에게로 흘러갑니다. 누군가 내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내가 그 사람의 셔터를 내리지 않아줄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따뜻함은 쓴다고 줄어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눌수록 커지고 건넬수록 멀리 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당신 곁에도 폭설 속에서 서성이는 누군가가 있다면
부디 먼저 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